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한 주간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노정열 방송인 두 분과 함께해야 되는데 오늘도 배종찬 소장님이 지각을 하셔가지고 노정열 방송인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원래 지각 있는 분인데 요즘 좀 지각 없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저희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많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그 얘기부터 사실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숫자 읽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 그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리얼미터 그 이름만으로 보면 리얼이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데 갤럽을 포함해서 사실 뭐 보수 진보를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그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조사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34%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고 그 조사에서 선거 다음 날이라 저도 지금 숫자들이 기억에 아직도 선명하게 각인돼 있는데 민주당이 50%를 넘었고요. 네. 그리고 18% 차이 나서 국민의힘이 3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교훈 후보가 이긴 17.15%포인트랑 거의 근사한 정도가 12일, 13일에 나왔고 네. 오늘은 어제 지난주죠. 그러니까 16일, 17일 다시 이어받아서 전국 남녀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네. 조사를 해봤는데 긍정평가가 37%입니다. 예. 부정평가는 60.3%. 그런데 아까 그 리얼미터나 갤럽에 비교하면 조금 높은. 네, 이 언론사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은 조금은 더 보수 쪽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왔던 데거든요. 예. 그런데 37%라는 거는 굉장히 떨어진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거. 네네.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선거의 영향이나 다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16일, 17일이기 때문에 그제 또 그제 지금 여론을 반영한 건데 네. 그리고 실제 부정평가가 여기서도 60%가 나왔다는 것은 보통 50%대 중반 뭐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60을 찍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부정평가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배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참조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 득표율 차이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거라는 것도 사실 거의 또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민심을 잘 읽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제가 보면 벌써 그분도 12, 13년 차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명 별명이 박근혜 키즈였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당시 당대표의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했던 것인데 장점을 굳이 꼽으라면 굉장히 작은 사안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포장을 해서 그럴싸하게 중간 이상으로 키우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승리 요인 혹은 이재명 후보의 패배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역시 20대 30대 남녀 갈등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네. 여성가족부가 여자만을 위한 정부 그럼 남자는 뭐냐 굉장히 예민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갈라치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잘 짚어냈고 그거를 또 딱 던졌습니다.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윤석열 후보가 던져서 재미를 본 것이죠. 저는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네. 또 따지고 보면 지난번 선거에 있었던 그 차이를 그대로 대비한 것이라고 본인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강서구의 가불병이 다 초선, 재선, 3선이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했던 것이겠죠. 또 20%대도 이 민심의 추세를 보면 20%대 후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작년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외청인 경찰청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 내에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그 논란이 있었을 때 20% 중후반도 나왔었습니다. 20%가 처음 가본 길이 아니에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참고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준석 네. 대표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어려운 형국이다. 본인이 또 기자회견 중에 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박정훈 대령의 사건. 그 기소와 관련해서도 그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도
나의 지분이 있으니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도 읽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한을 줄 테니 연말까지도 별 조치가 없으면 따로 가서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독자적인 행동 가능성. 예, 제가 이제 당원권 정지가 1년 내년 1월이면 끝나거든요. 예. 그럼 총선까지 3개월이 더 남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는 분석이 많아서 지금 수도권 민심의 온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충청권이 총선, 지선, 대선의 바로미터였어요. 그런 그것도 얘기 통계학적으로 많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민심이 좋은 말로는 어느 한 편을 확 몰아주기보다는 뜨뜻미지근하게 표현도 하시고 실제 선거도 보면 여야를 두루두루 이렇게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바로미터가 바로 수도권입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호남권은 역사적인 그런 아픔과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그 3대 선거를 좀 거쳐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역사적 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윤명대첩, 명윤대첩으로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왜냐? 삼면복권. 예, 김태우 후보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으면 김태우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웠으면 17.15까지는 차이가 안 났겠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5월 18일 날 직에서 물러나신 분을 8월 15일 날 사면을 해줬거든요. 3개월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강서 구민들이 이거 우리 강서구를 너무 좀 진짜 얕보는 것 아닌가? 뭐 전문용어로 졸로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그야말로 대권 후보급들이 속속 모여들어서 선대위가 또 화려했고. 예, 지주세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도 아마 현장에 가실 건강 상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전날 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대리전 양상을 펼쳤던 것이고 네. 지금 상태로라면 수도권 민심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 때 이제 진보와 보수를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190대 11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만 하면 180석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당이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는 자유민주당이었죠. 미래통합당. 110석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2020년 총선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네. 배 수장님하고 저하고 늘 단소리 하지 않습니까? 소통하시고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 네, 그리고 늘 주무시면서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나 안 찍었어. 그거를 너무 억하심정을 품지 말고 네.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나를 안 찍었으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이분들에게 어필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중도표가 이렇게 돌아오죠. 네. 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공천 얘기해 주셔서 그 예.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공천이 이제 선거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많았고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 총선 공천에도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검사 공천설 뭐 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참 굉장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검사 공천설은 민주당은 아마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호재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좋은 네.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까지 뭐 개선이나 뭐 혁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번에 참 어불성설인 게 임명을 한 사람도 같이 물러나야 임명을 당한 임명직도 물러나는 것인데 네. 임명을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임명을 한 사람이 임명을 시킨 임명직들만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라디오 들으시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곰곰이 들어보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네? 네. 양측 다 물러나야 그래도 책임을 지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두 분이 제일 중요한 넘버 1, 2입니다. 네. 당에서는. 두 분은 가만히 있고 뭐 그분들이 임명한 임명직만 물러나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 또 하나 당 3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사무총장입니다. 네. 예산 관리 다 하고 살림살이하고 심지어 공천 관리까지 합니다. 때문에 말이 많았죠. 예, 근데 이분이 또 TK에서 임명이 돼서. 경북의 이만희 의원이세요. 이거 뭐 도로 영남당으로 가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각 지역 출신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향후회 할 때 보면 충청 향후회,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꾸 도로 영남당처럼 인선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서울, 인천, 경기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이 있습니다. 네. 여기 민심이 안 좋죠. 뭐 선거 패배를 감안을 한 건지 대통령이 민생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고 요즘 메시지도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노트 같은 걸 조금 적으셔서 아니면 머리를 네. 좀 정리하셔서 얼마 전에는 이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또 2달 만에 또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그래도 바뀐 것이 좋은 쪽이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차제에 그래도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네. 지금 3분의 1 가까이가 거의 지나가고 있고 올 연말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내년도 살림살이에 진짜 민생을 챙기는 그 민생의 개념이 대기업과 가진 자들만의 민생을 챙기는 것인지 중소기업과 서민 약자들도 챙기는 그 살림살인지 예. 그냥 말로만 민생 두 글자를 던졌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예산을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렇게 민생이라는 두 글자를 강조하셨으면 예를 들면 뭐 청년 일자리 자금이랄지 네. 그 R&D 6조 가까이 깎였는데 16% 5조 가까이 깎였는데 네. 본인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흥청망청 물새듯이 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긴축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했지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 계신 연구원들이나 우리 싱크탱크들은 그렇다고 5조를 깎는다는 것은 그 매사가 조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2, 3조 깎을 수는 있는데 또 5조라는 것과 2, 3조는 또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예. 그런 조금 미세 조정을 더 해 주셨으면 그것을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각 수석들과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네. 대통령이 민생이라는 두 글자를 던졌으니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미세 조정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민심은 아이 유튜브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다시보금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안 계신 동안 노방송인과 얘기를 나눴더니 네. 평론이 점점 넓어지고 탁월해지고 계시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반만 해서 그렇지 원래 네, 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제가 알아야 노정일 방송인이 잘하는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이게 정치권 다른 프로 해석보다 많이 더 맡고 계시죠? 어렵네요. 아이고. 네, 하나에 정치권 집중해 주세요. 평론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 오셨으니까 예. 할 일부터 해주실까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쭉 짚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데일리안이 아까 얘기해 주시고. 예, 그래도 한번 더 개요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개요만 네. 굳이 뭐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통령 긍정 평가가 37%로 나왔고 그다음에 부정 평가는 60.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발표된 다른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고 뭐 특별하게 오름세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예. 이게 뭐 다른 이유보다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메시지는 결국 변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하겠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보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행동과 실천과 행동, 실행일 겁니다. 예. 이걸 얼마나 해내느냐, 보여주느냐 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지율 하락세는 흐름으로 읽히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적어도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뭔가 인사가 됐든 아니면 정책이 됐든 또는 야당과 또는 당과 용산과의 어떤 소통 자체가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뭐 일부 여론조사 결과긴 합니다만 20%대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물을 드시고 계셔서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이랑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12일, 13일 것도 그랬고 리얼미터 거. 예. 지금 이제 배 소장이 말씀하는 데일리안 것도 예. 국힘의 하락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의 상황과 맞물려 돌아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파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뭐 급락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그 20%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개요를 굳이 뭐 소개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더 이제 20% 초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거냐 그렇게 또 예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말을 강조하면서 인생 얘기도 국민들이 하고. 항상 옳다. 네. 국민들의 비판에 따지지 말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겁니다. 2주 만의 변화나 또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수준까지 한 달 안으로는 변화나 네. 적어도 이제 올해 안에는 변하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실천적으로 바로 이걸 봤을 때 또 한 번 이제 지지율이 요동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게 부합이 된다면 저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말에만 그친다. 구두선에만 그친다. 그러면 지지율이 오히려 더 분노한 민심이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 놓을 것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당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야당. 근데 야당 상황도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당의 그럼요. 과제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영원한 지난번 2월달에 있었던 그 가결파들이 또 있었고요. 이번에도 연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표를 해보니까 가결파들이 상당히 생성돼 있던 걸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찐 당원들과 이 권리당원 중에서는 뭐 가결파 전체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선명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제 정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작은 차이라고 애써 봉합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문제는 아주 언론을 향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5분이세요. 공적인 분들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을 이제 민주당 분들은 여러 오적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가결파 5인방이라고도 한다면 바로 이제 설훈, 또 김종민, 이원욱, 이상민, 조홍천 이 5분이세요. 네. 다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시고요. 네. 과연 이분들을 안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내부 분란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민주당의 공천 원칙은 시스템이고 경선을 붙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성난 민주당의 당심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성할지. 윤리에 해부하면 굉장히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결을 던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속가내는 당이구나. 그럼 민주당의 민주성이 퇴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보수 신문들은 집요하게 그것을 따지고 들 겁니다. 그럼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그런 거죠? 식으로 되면 조금 잘 가는 방향이고요. 네. 이것을 이도저도 아니고 무조건 또 끌어안는다고 했다고 해서 예. 그러면 민주당이 잘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지금 네. 국힘으로서는 안철수는 제명시키고 싶어하지만 이준석은 택도 없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유승민과 이준석도 국힘의 자산으로 자꾸 포용하고 안아야 되는데 자꾸 쳐내려고 하니까 두 지지율도 빠지는 당의 것이거든요. 상황이 좀 그렇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정일 방송인과는 좀 생각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강서구 유권자들이 보여준 메시지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도 강력했지만 예. 민주당에도 강력하다고 봅니다. 어떤 자, 점에서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옐로우 카드를 내밀었고 이번 축구 대항전은 민주당이 손을 들어줬다. 네. 그런데 잘해서 들어준 거 아니야. 이 윤석열 팀이 좀 혼쭐 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들어준 거야. 네. 저는 그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뭐 가결파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가결파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이상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23일 날 당무 복귀를 하면 예. 왜 김동연 지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네. 김동연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관련된 했죠. 이야기를 한 부분도 뭐 이재명 대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의 심판이 그래? 그럼 우리는 민주당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노정일 방송인과 제가 이제 서로 물론 입장이 다르신 거. 당내의 사정에 대해서 네. 좀 순진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조금만 이제 한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비명계를 중용할 때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중도나 무당적인 보면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반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예. 지금은 워낙 대안이 없는 이재명 대표가 단단한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예. 비명계 중에 한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을 시키겠다. 비명계 중에 그렇게 파격적인 네, 인사. 유튜브 보니까 그 5명 중에 하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아니, 거죠. 네. 5명 비명계가 한 40명 되거든요 지금. 그건 저는 네. 완전히 파격을 하면 처음에는 와글와글 할 거예요. 네.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서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안 당연히 됩니다. 비판하겠죠. 장경태 의원도 이거는 우리 청년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겠지만 저는 2개월 3개월 지나고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이재명 대표가 통큰 결단을 내렸다. 그때 사법 위기에 몰리더라도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오히려 여론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저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 네. 결단을 할 때 여론이 와우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감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또 해법을 두 분이 보시는 해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얘기고요. 네. 저는 5인방을 윤리위에 해부하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용까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인방을 중용해서는 안 되죠. 그 그분들은 부분은 지금 다르죠. 나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아닌 사람들 중에 35명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선 중용할 수 있죠. 예, 네. 그게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명단을 어떻게 합니까?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아니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발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도 분석도 가짜로 한 게 아니고 네. 뭐뭐 의원들이 지난번에 가결을 한 다음에도 단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 혹은 일체 단식하는 동안 일체의 SNS 그런 지표를 가부를 표시하지 않은 분들 그런 것들은 당원들의 그것도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당원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30-40명을 다 속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5분은 지금도 사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5분이. 그런 분한테 맡길 수는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 공천관리위원장을 정치인 쪽보다는 그냥 제3의 내부에서. 임무를 했기 때문에 배 수장님이 강조하는 거는 통큼을 보이다가 잘못하면 내부에서 암세포가 커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 5분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조금 바꿨는데 예. 5분은 왜 이렇게 입장을 안 바꾸시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1차, 2차 가결을 던지고 나서도 인정을 안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식의 해당 행위를 할 정도라면 사실은 제가 이준석, 유승민 두 분도 사실 건전한 보수당 만들어서 나가라. 내가 보기엔 그래도 표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 5분도 다 재선 이상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네. 계속 민주당 간판을 달고 숨어서 그러지 말고 네. 5분이 나가서 좀 세력을 구축해라 이런 주문도 하는 겁니다. 저는. 네, 두 분의 입장이 확실히 다르신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숫자를 발표하진 않았고 이제 필수 의료 확충 전략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의 추진 방침은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여론 데이터가 있을까요?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오늘 너무 차가 급하게 막혀가지고 오시더라고. 메모를 했는데 예. 고종이를 잠깐 제가 두고 왔네. 근데 뭐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개요를 다 소개해드려야 돼서 이건 예. 뭐 선거 여론조사나 정치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꼭 소개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국민들은 반겨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왜냐하면 그래야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핵심은 이거겠죠. 뭐냐면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지금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의료 수가가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심지어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공의가 없어서 문만 열면은 정말 달려가서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 진료시키느라고 정신없는 오픈런이 벌어진다. 네. 저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먼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의대 정원 특별 뭐 이제 이 팀을 만들어서 뭐 예. 여러 의원들 이렇게 여야 간에 잘 이렇게 균등 배치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늘리는 게 해야 되는데 지방 공공 의료가 붕괴될 그런 위험 조짐. 예. 그다음에 의료 수가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시점들.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마찰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걸 꺼내놓고 절충을 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이야말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댈 때고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부 강론은 좀 달라도 모처럼 여야가 뜻이 같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워낙 엄중했던 2년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의료계의 아주 격렬한 반대의 그 결과 나온 것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의정협의체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그때 합의였습니다. 네. 지금 잘 된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이제 진전이 잠잠해졌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는 17년 동안 3천 몇십 명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예, 고정시켜 놓은 거죠. 이거는 사실 여야를 넘나들면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뭐 그러면 2,000명, 3,000명 2배로 늘릴 것이냐? 그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서 점진적으로 한 해에 500명씩이라도 늘려서 5년 정도면 2,500명 정도 늘린다. 그런 정도의 안을 짜서 네. 저는 가장 중요한 키는 의사들 협회들이 이제는 마음을 좀 열고 모든 분야가 이제 기득권 카르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조금씩 내려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보다 오히려 의사 소위 말하는 집단들이 단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도 이번 정부가 제가 보기에 1년 반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이거를 던진 겁니다. 아, 그렇게 예,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요 부분이 좀 민심을 반영해서 올라갈 겁니다. 지지율로도 예, 이어질 결과가 수 있을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것이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죠. 이제 결국 반대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야당과도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만들어진 모멘텀이 거잖아요. 됐어요. 그런 이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 김기현 대표도 물론 뭐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참 이게 쉽게
꼬여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풀어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빨리 김기현 대표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또 원내대표끼리도 만나고 또 정책위 네. 의장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야 협치의 그런 것도 대통령의 만들고. 만남까지 또 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말 여야가 이랬다. 국회가 정말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일다운 일을 하는구나라는 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은와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저희가 나갔던 김영배 의원 인터뷰 중에서 저희가 좀 수정사항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토요일 출국 예정이고 중동 순방인데 방송 중 잘못 전해드렸던 점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